뇌출혈은 일단 터지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가 일어나지 못했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멈췄나 봐. 급성 심장마비겠지.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경우 상당수가 뇌출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무서운 건 뇌출혈은 증상이 나타날 틈도 없이 한순간에 터지고 그 순간부터 뇌는 빠르게 죽어간다는 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그 순간을 미리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뇌출혈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이 최근 의학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 교수는 말합니다. 뇌졸중은 멸종 가능한 병이다라고. 평생 뇌졸중을 한 번도 겪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존재하고 이것만 알면 신경과 의사들이 환자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졸중이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사망률이 5% 안팎이지만 뇌출혈은 무려 40% 이상입니다. 4명 중 1명은 목숨을 잃고 나머지도 평생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뇌출혈이 이토록 무서울까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는 대부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혈관이 파열되려 해도 근육이 막아주는 지지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아닙니다. 뇌는 거의 물처럼 연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 내부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혈관이 쉽게 터져버립니다. 실제로 뇌의 비중은 물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혈관 하나가 터졌다고 해도 그 압력 균형이 깨지면서 금세 큰 혈종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세포입니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죽어가는 세포가 바로 뇌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진화해 왔습니다.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뼈로 감싸고 세 겹이 내막으로 한 번 더 감싸며 뇌척수액이라는 완충 작용까지 준비해 둔 것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게 지켜지는 장기지만 한번 출혈이 발생하면 그런 방어막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은 뇌조직 사이로 홍수처럼 퍼지고 이때부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혈액 자체의 물리적 압력입니다. 두개골이라는 닫힌 공간 안에서 출혈이 벌어지면 뇌가 밀리거나 눌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몇 분만 지속되어도 뇌세포는 손상을 입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혈액 성분에 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모글로빈을 좋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이 성분은 혈관 밖으로 나오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셋째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백혈구는 혈액을 외부 침입 물질로 인식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은 뇌세포를 더 망가뜨립니다. 결국 뇌출혈은 단순히 피가 흐른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뇌세포 전체를 빠르게 무너뜨리는 복합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복부 장기나 피부처럼 출혈을 닦아내고 봉합하는 응급조치가 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뇌를 열고 피를 닦는 순간 뇌조직은 그대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응급수술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생기게 막아야만 하는 병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뇌출혈이 어떻게 뇌를 파괴하는지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염증 반응의 실체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피가 터진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출혈 이후 뇌 안에서 벌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세 가지 치명적인 손상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압력 손상입니다. 뇌는 두개골이라는 닫힌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상자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밀려날 곳이 없으니 그 압력은 곧바로 뇌 조직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눌린 뇌세포는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빠르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은 외부의 타격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마치 스펀지를 안에서부터 부풀게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인 독성 손상입니다. 혈관 안에서만 돌아다녀야 할 피가 뇌조직으로 흘러나오면 그 안에 있던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헤모글로빈은 원래 산소를 운반하는 좋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지만 혈관 밖으로 나오면 독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이 헤모글로빈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 독성에 의해 세포막이 손상되고 내부의 구조가 망가집니다. 세 번째는 염증 반응입니다. 뇌는 혈액을 외부 물질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몰려와서 마치 세균과 싸우듯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백혈구는 혈액 속의 단백질과 부유물질들을 마구 잡아먹으면서 싸움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전사한 백혈구가 남기는 잔해가 바로 농입니다. 이 농이 뇌 조직 안에서 염증을 더 크게 만들고 뇌세포에 2차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출혈 자체보다도 무서운 게 바로 이 과잉 면역 반응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단 몇 시간 안에, 빠르면 몇 분 안에 벌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다쳤을 때 피가 나면 소독하고 꿰매고 회복하죠. 하지만 뇌에서는 이런 간단한 응급처치가 불가능합니다. 복부 장기에서 출혈이 나면 수술로 열고 닫고 메꾸고 다시 수혈해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는 다릅니다. 뇌는 너무 연약하고 물과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스를 대는 순간 닦아내는 과정에서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실제로 뇌출혈 환자를 수술할 때 피를 닦아내는 행위 자체가 뇌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수술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뇌는 출혈이 생긴 다음부터는 자체 회복에 의존해야 합니다. 자정작용, 즉 뇌가 스스로 회복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강력한 항염증제를 투여해 손상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뇌출혈은 일단 터지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출혈 부위를 봉합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절대 터지지 않게 막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처럼 뇌출혈은 의학적으로도 대응이 어려운 병입니다. 그만큼 예방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3부에서는 이 무서운 뇌출혈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조기 진단법과 검진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중간이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률 40%에서 50%? 이것은 뇌출혈 중에서도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출혈이 4050대의 한창 나이에 갑자기 찾아와 단 한 번의 쓰러짐으로 생명을 앗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서운 출혈의 85%가 미리 발견 가능한 병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합니다. 이 부풀어 오른 부분은 겉으로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몇 년 동안 뇌 안에 커다란 풍선이 자라고 있었음에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분들 실제로 많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고서 이만한 게 있었어요? 라고 놀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대의학은 그 조용한 시한폭탄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MRA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MRI와 헷갈리지만 MRA는 혈관만 선명하게 찍는 영상 검사입니다. MRI는 뇌 조직을,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것입니다. MRA를 통해 뇌동맥류가 아주 작을 때부터 발견이 가능합니다. 이 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발견되면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통해 동맥류 속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마치 풍선 안에 실을 넣어 공기를 빼듯 뇌동맥류의 내부를 미리 채워 터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술은 단 한 번으로 평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MRA 검사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에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이 제일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대학병원은 비용이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차 병원급의 대학병원에서는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되어 100만 원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처의 영상의학 전문센터나 건강검진센터에서도 훌륭한 장비로 MRA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장비의 테슬라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3테슬라, MRI는 현재 기준에서 최고 해상도의 장비입니다. 1.5테슬라도 충분히 우수한 영상 품질을 제공합니다. 만약 근처에서 1.5 이상 테슬라 장비를 갖춘 검진센터가 있다면 비용은 대학병원의 절반 혹은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3,050만 원대에도 MRA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건강검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뇌동맥류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 이상 없어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선이 터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 준비도 못한 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가 넘었다면 단 한 번의 검사로 평생의 안심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 아직 건강한데요? 하지만 동맥류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생깁니다. 고혈압이나 흡연, 가족력 등이 있다면 그 위험은 몇 배로 높아집니다. 정기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입니다. 이어서 도대체 이런 뇌출혈이 왜 생기는지, 혈관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터지는 병이 아니라 모르고 키우는 병입니다. 뇌출혈의 진짜 원인과 그걸 막기 위한 일상 속 습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무서운 병들은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쌓이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출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우리 몸 안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혈관벽에 아주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상처는 왜 생길까요? 대표적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은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하면서 점점 약해지고 그 틈으로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여기에 나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담배, 기름진 음식, 당분 과다 섭취 같은 것들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그 상처난 부위를 찾아가고 마치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특히 혈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을 경우 이 콜레스테롤은 손상된 혈관벽에 달라붙으며 죽상경화라는 과정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성분이라고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성호르몬도, 스테로이드도, 심지어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도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남은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다가 상처난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 또 백혈구가 몰려들어 잡아먹고 또다시 염증 반응이 생기고 또 새로운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런 과정이 수년간 반복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죽상경화이고 이게 바로 뇌출혈과 뇌경색의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혈관 안의 죽상경화가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터질 때입니다. 그 죽상경화는 아주 부드럽고 흐물흐물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혈류가 강하게 흐르면서 이 덩어리가 파열되면 그 안에 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혈관 안을 가득 채우며 흐르게 되고 이를 본 혈소판이 출혈로 오해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시작합니다.
바로 혈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혈전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뇌경색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또는 그 압력에 견디지 못한 혈관벽이 찢어지며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쌓이고 커지고 결국 터지는 뇌출혈의 원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수년 동안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막기 쉬운 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는 나이, 체중, 식습관, 혈압, 당뇨, 흡연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60세라도 어떤 사람은 혈관이 깨끗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90세 노인의 혈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혈관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목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은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경동맥의 상태를 보면 몸 전체 혈관의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동맥경화가 발견된다면 몸 전체 혈관도 그만큼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곳이 깨끗하다면 다른 혈관도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경동맥 초음파는 침습적이지 않고 10분이면 끝나며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5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혈관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어디서부터 관리해야 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어떤 생활 습관이 뇌출혈을 막고 평생 건강을 지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엔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한 번쯤은 다 쓰러지는 거 아냐? 아닙니다. 뇌졸중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뇌혈관 건강 단계를 3단계로 1단계는 위험 요인만 있는 상태,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고지혈증 같은 요인만 존재할 뿐 아직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2단계는 동맥경화가 실제로 진행된 단계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쌓이고 만성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 이미 출혈이나 혈전 같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 멈출 수 있다면 평생 뇌졸중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2단계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답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뇌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학적인 전략입니다. 첫째,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것 모두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둘째, 하루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계단 오르기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꾸준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산소 운동이나 과격한 웨이트 운동은 뇌혈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자주 하셔야 합니다. 셋째, 식사는 골고루 그러나 적게 드셔야 합니다.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섭고 특히 과도한 당분과 포화지방 섭취는 줄이셔야 합니다. 넷째,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수치를 기억하세요. 수치가 높다면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추적 검사하시고 필요시 약물 복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째, 혈압은 더 이상 병원에서만 재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관리해야 할 생활 지표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서 하루 한 번이라도 꾸준히 측정하세요. 여섯째,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도 중요한 것, 담배는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 내벽을 망가뜨리는 독성물질의 집합체입니다. 일곱째, 음주는 절주 수준으로만 유지하세요. 과음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급등시켜 혈관을 파열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뇌는 수면 중에 회복되고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라는 말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뇌출혈은 아무 증상 없이 당신의 뇌에서 자라고 있다가 단 한순간의 방심으로 터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터지고 나면 아무리 명의가 치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병은 미리 막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하라는 말들은 사실 특별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입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몸을 살피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 그걸 지키는 것이야말로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은 지금 우리는 옛날 사람들과는 다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병을 예방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도 병을 막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뇌를 지키는 일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